여러분들 미식축구 좋아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야구, 축구가 제일 인기 있죠. 농구도 인기 있고. 그런데 미식축구는 간혹 중계를 국내 방송에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식축구는 미국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죠. 그게 좀 궁금하지 않은가요? 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미식축구에 열광하나? 뭐가 특별해서 그렇게 좋아하나? 그건 좀 미국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왜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로 한번 재미삼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 우리 우리한테 많이 이제 거의 에, 거의 학설은 아니지만 거의 제대로 된 어떤 설명이라고 가장 오랫동안 논해지고 있는 거는 그거죠. 저 미식축구는 미국 사람들의 개척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스포츠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개척 시대, 서부 시대에 미국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그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그 역사적인 사례들과 그 경험들이 미식축구라는 경기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테러토리를 이렇게 얻어내는 그런 더 전진하는 이렇게 해서 그 골대까지 들어가서 점수를 내는 땅을 뺏는 게임이니까 그런 면에서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쭉 제가 미국 풋볼을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미식축구를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장 정설로 받아들이는 이유였어요. 근데 제가 이 미식축구를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그 다른 면도 보여요. 그러니까 미식축구는 아시다시피 공격과 수비가 있는데 수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 공격을 해서 남의 땅을 뺏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남한테 땅을 뺏기지 않고 막아내는 거. 그 수비도 이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비 선수들 중에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받는 선수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개척 시대에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측면인데 그것만 갖고는 미식축구의 전부를 설명할 수가 없다. 뭔가 다른 이유가 다르다기보다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또 좀 더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살고 또 미식축을 쭉 봐오면서 실제로 가서 본 적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바를 한번 나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미식축구가 가장 피지컬리 디맨딩한 운동입니다. 가장 격렬한 운동이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 게임은 한번 하면 최소한 일주일은 휴식을 하고 게임을 해야 됩니다. 어, 야구는 거의 매일 할 수 있고요.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휴식을 하지만 그리고 농구도 일주일에 한 세 번, 네 번은 게임을 할 수 있고 축구도 두 번, 세 번은 게임을 할 수가 있죠. 뭐 월드컵 같은 걸 봐도 준결승하고 결승전 그 차이가 3일 정도를 보통 휴식 시간을 주니까 그걸 보면은 일주일에 최소한 두 게임은 할 수 있는 그런 어, 체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미식축구는 모든 게임이 한 일주일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체력적인 소모가 크고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심지어 미식축구의 가장 큰 그 마지막 결승전이라고 하는 슈퍼볼, 프로의 슈퍼볼 결정전은 2주의 휴식 시간을 줘. 2주의 휴식 시간을. 그만큼 충분히 쉬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기를 슈퍼볼에서 보여줘라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그 피지컬리 디맨딩한 운동이면서 힘과 스피드가 동시에 필요해요. 예. 그 우리가 보면 거기 이제 그 앞에 특히 굉장히 거구의 선수들이 이제 이른바 앞에 쭉 라인업 하는 그 라인맨들 있잖아요. 오펜스, 디펜스에 앞에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쭉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선수들이 굉장히 체력이 좋죠. 스모 선수 수준이죠. 그런데
머선무 선수보다 더 큰 사람도 물론 많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게 순간적인 그 근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실제로 그건 경기장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 풋워크나 이런 것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힘만 좋은 게 아니라 스피드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가장 애틀레틱한, 가장 애틀레틱한 그러한 스포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미식축구가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야성적인 야성적인 스포츠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영국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또 북유럽 사람들도 미국으로 많이 이민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야성을 그대로 표출시킬 수 있는 예, 그 문명의 특징인 하나의 야성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스포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기장에 가보면 이 응원도 가장 격렬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가 이 법에 의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룰되고 있는 나라인데, 물론 그 법만 지키면 그 다음엔 누구도 뭐라고 안 하죠. 다 자유지만은. 근데 그런 것들을 거기서 미식축구장의 경기장에 가면 사람들이 좀 분출을 합니다. 야유도 하고 상대방 선수에 대해서 조소와 야유, 비난도 할 수 있는 자유롭게, 그리고 크게, 무엇보다도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죠. 야성을 분출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그런 면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미식 축구는 보면 굉장히 기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숄더 패드에서부터 헬멧 물론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 보호대들을 온몸에다 다 이렇게 착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 저지 이 셔츠를 입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또 더 커 보이죠. 이런 이렇게 기어를 집어넣고 헬멧을 쓰고 나가는 것이 하나의 그 워리어, 예전에 그 전장에 나가는 기사 또는 군인, 이런 것들을 약간 연상시켜요. 굉장히 격렬한, 아까 말씀드린 격렬한 게임에 나가서 이렇게 서로 몸과 몸이 부딪히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포츠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영미, 아까도 얘기했던 그 영미 그 문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른바 그 기사 또는 전사, 워리어를 굉장히 높이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굉장히 지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무, 군사, 무, 이런 그런 걸 존중, 이른바 상무정신, 상무정신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필요할 때가 꼭 필요하면 나가서 전쟁을 피하지 않고 싸워야 된다는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걸 믿는 나라고,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되고 강력한 정신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존중하는 것이 넓게 보면 이제 상무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나약하지 않고 그런 필요하다면 정치의 또 다른 형태인 전쟁을 이용하는, 정치의 어떤 또 다른 연장선상인 전쟁, 클라우슈비츠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상무 정신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그런 정신하고 이 아까 얘기한 그 미식축구 선수들의 어떤 그런 기어를 입고 무장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몸과 몸, 피와 살이 그냥 맞부딪히면서 서로 이렇게 겨루는 이런 스포츠가 그런 그 정신하고도 서로 상통하는 면이 있다. 물론 미식축구가 힘만 갖고 하는 스포츠는 아니에요. 굉장히 지력도 필요합니다. 그 가장 복잡한 스포츠잖아요. 작전 같은 게 제일 많아요. 복잡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 또 룰도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좀 거리감, 일종의 진입장벽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사실 지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작전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공격 작전, 수비 작전,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지력이 필요하지 않은 스포츠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도 가장 강력한 어떤 피와 살이 부딪히는 그런 경기죠. 야구는 뭐 거의 상대적으로 가장 그런 면에서는 직접적인 접촉은 적은 스포츠고, 농구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식축구 정도의 어떤 격렬하게 육체가 부딪히는 스포츠는 이제 아이스하키가 있겠는데, 아이스하키보다도 미식축구가 더 훨씬 더, 예, 더 강력한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스포츠이긴 하죠. 그런 점을 또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영국과 미국의 공통된 그런 그 문명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자, 거기서 그야말로 생겨나온
그런 스포츠 아니겠는가. 영국의 럭비가 사실은 미식축구의 그 원조잖아요. 그 뿌리잖아요. 럭비도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정신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달해서 또 약간 이제 진화 내지는 그 변노를 해서 변형이 돼서 나온 것이 이제 미식축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식축구가 왜 미국 사람들한테 이만큼 그렇게 정말 소중한 그리고 아주 그 중요하고 가장 열광하는 스포츠가 됐느냐.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 1회만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 약간 그 미식축구 하는 날이 축제처럼 된다는 특징이 생겨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금요일 날 밤에는 고등학교 미식축구 게임이 있고 토요일에는 대학교 미식축구 게임이 있고 일요일은 프로 미식축구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금, 토, 일 주말이잖아요. 주말에 한 게임씩 그 사람들이 일종의 축제를 참가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 또 그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표현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됐으면 테일게이트 파티라고 그 차 뒤에다가 이렇게 바베큐라든지 이런 그 파티할 식재료를 싣고 가가지고 경기장 근처에다가 쫙 풀어놓고 거기서 이제 직접 즉석에서 바베큐도 굽고 소세지도 굽고 그리고 뭐 맥주도 마시고 그럼 사람들이랑 그 같이 모여가지고 풋볼에 대해서 즐기는 풋볼 하기 시작하기 전에도 뭐 6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벌써 한 4시, 3시부터 거기 꽉 차 있죠. 그 테일게이트 파티를 할 수 있는 또 장소가 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 그리고 대학교에서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대학교 안에 미식축구 경기장이 있는데 그 대학교 캠퍼스 전체가 그날 파티장이 되는 거죠. 테일게이트 파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축제하고 가장 그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또 이걸 즐길 때 보면 테일게이트 파티를 하든지 아니면 스포츠 바에 가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같이 보면서 맥주도 마시고 하면서 같이 막 소리 지르고 시끌벅적하게 보는 재미도 있고 그건 뭐 영국의 뭐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를 보거나 뭐 이런 영국의 그 프로축구를 보는 문화하고도 좀 비슷합니다만 또는 이제 그 집에 와서 집에서 볼 때도 친구들 불러서 피자 한 판 주문해 가지고 맥주랑 같이 해 가지고 먹으면서 서로 소리 질러 가면서 뭐 어떨 때는 하이파이브 해 가면서 그게 같이 보는 즐거움 그런 것이 가장 큰 스포츠가 또 미식축구예요. 그래서 미식축구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주 1회에 주 한 번 내지 2번 정도 금토 뭐 토일 아니면 토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즐거운 파티의 어떤 성격을 갖게 됩니다.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고 그런 것도 미국 사람들이 미식축구에 대해서 열광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미식축구가 이제 일종의 어떤 아이덴티티 스포츠 그러니까 정체성 종목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미식축구를 좋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하나의 공동체, 그 팀이라면 하나의 팀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소속감과 연대감을까지도 느끼게 해주는 공동체를 만들어줘서 결속감을 불러일으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보통 뭐 동문 이런 거 별로 많이 찾지 않는데 평상시에 비즈니스에서도 이 미식축구 볼 때는 이 동문 이런 거 많이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나왔다. 그럼 오하이오 스테이트 그 저지 그 셔츠를 입고 토요일 날 오하이오 스테이트 게임 하는 날 되면 그 저지를 입고 그 동네 이미 오하이오를 떠났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시카고에 가 있다 그러면 시카고에는 또 오하이오 스테이트 동문들끼리 만나가지고 같이 보기도 하고요. 그런 식의 어떤 공동체, 어떤 연대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스포츠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로 넘어오면 이제 그 자기가 팀 있는 시 또는 주에 하나의 공동 같은 팬덤을 만들어서 같이 즐겨서 나는 그 중에 일부다. 그래서 그 미식축구의 그 시즌 티켓, 그러니까 한 시즌을 자기 홈 게임, 자기 팀의 홈 게임을 다 볼 수 있는 그 티켓은 그냥 그때그때 사고 싶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먼저 예전에 선점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대대로 물려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의 어떤 유대감도 그걸 통해서 어, 유지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을 정도로 어떤 아이덴티티,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 느끼고 형성하고 그리고 유지하는데도 이 미식축구가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아주 흥미롭고요.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이 미식축구는 이제 미국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가장 뭐 압도적으로 대표적으로 좋아하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스포츠다 보니까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국 국민들로서 어떤 국민적인 일치감, 동질감 이런 것도 미식축구를 통해서 느끼죠. 어, 그런 것들이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고 더 이상의 역할을 함으로써 미식축구가 또 특별한 의미와 위상을 갖고 미국 사회에 착근되고 지금까지도 인기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종의 이 미식축구가 하나의 어떤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고 어, 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공유하고 또 소통하고 같이 즐기면서 그런 것들 기억으로 공동의 어떤 집단 기억으로 남기고 이런 그런 의미에서의 넓은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역할을 해준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적으로 효용을 즐기기 위해서 보는 재미와 감동을 그냥 느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효용을 찾아서 쫓아서 소비하는 종목이 아닐 단순히 그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재미있는 하나의 이론이 생각이 나는데 미국의 제임스 캐리라는 아주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커뮤니케이션을 두 형태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또 하나는 리추얼 뷰 오브 커뮤니케이션, 리추얼한 관점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트랜스포테이션 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메시지를 A에서 B로 전달하고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제 리추얼 뷰라는 건 리추얼이라는 게 어떤 의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그런 측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은 특히 미국 사회는 트랜스포테이션 뷰에 집중해 있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그런 리추얼 뷰에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저는 미식축구란 것을 통해서도 해주고 있다. 그런 의미까지도 여기다 부여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다 결합이 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미식축구는 그냥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고 자기들 정체성까지도 그걸 통해서 확인받는 그러한 종목이 되다 보니까 거기 더 열광하게 되는. 그러니까 종목 내적인 요소로는 가장 격렬하고 가장 또 힘과 스피드가 요구되면서 동시에 굉장히 복잡한 전략적인 작전도 필요한 지력이 요구되는 스포츠라서 보면 또 빠져들게 되는 데다가 또 이건 일단 미국 사람들의 문화의 특징, 미국 사람이라는 미국 사회, 미국 국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들, 그러니까 야성적인 면, 또 상무적인 면, 또 그다음에 축제적인 면 이런 것들까지 골고루 다 만족 내지는 충족시켜주는 그런 스포츠가 되다 보니까 또 더욱더 관심을 받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일부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미식축구는 또 스포츠 종목 중에서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은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구, 축구는 어렸을 때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이렇게 게임도 많습니다. 초등학생들도. 그런데 미식축구는 그냥 백야드에서 뒤뜰에서 서로 공 주고받고 뭐 그냥 약식으로 애들끼리 놀 때 하는 거 말고 진짜 이렇게 제대로 된 종목으로서 경기를 하는 거는 고등학교 이상부터예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축구, 야구를 하고 고등학교 이상부터 이제 미식축구를 하거든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피지컬리 디맨딩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만큼 이 미식축구는 또 미국 사람들한테는 애들 종목이 아닌 거예요. 애들 종목. 그러니까 축구, 야구보다는 훨씬 더 어른들이 돼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로서 또 그만큼 또 이 사람들한테는 좀 더 진지한 어떤 면에서는 진지한 종목으로도 생각될 수가 있다. 그렇게까지도 좀 여담입니다만은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미식축구 한번 이런저런 면까지 고려해서 보시면은 또 다른 면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피와 살이 부딪히는 격렬함 속에서 이, 이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이게 잠깐은 그 많이 이렇게 그 테인 이렇게 그 잘 이렇게 그 리파인 되어 있는 그 야성을 가끔 그걸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 공동체와 자기가 그 갖고 있는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것의 일원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정체성 스포츠로서의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으니까 미식축구가 미국에서는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